앞에 수업 내용들이 오늘 거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수업 들을 때는 앞에 있는 공식들 좀 참고하면서 들으시고 꼭 영상으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책 정석 18쪽 펴시면 됩니다. 공식 2예요. 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각 A를 2등분하는 2등분을 쭉 걸을 때 자, D에 D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성질이 있냐 내각의 2등분해서 그런 그림 기억하십니까? 뭐 이거를 뭐 사람마다 뭐 하트 공식이니 무상 공식으로 하는데 어떤 성질이 있다? A, B 대 A, C는 BD 대 CD다.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A, B 구할 수 있어요. 왜? 점과 점이니까. B, A, C 구할 수 있어요. 점과 점이니까. 그럼 얘부터 구해보자. 그럼 A, B의 길이는요? X끼리 빼면은 5의 제곱, Y끼리 빼면은 12의 제곱. 이거 계산 복잡한 데가 아니지. 왜? 5, 12, 13이겠죠? 네. 자, A, C입니다. A, X끼리 빼면은 4의 제곱, Y끼리 빼면은 3의 제곱, 3, 4, 5. 아, 좀 죄송한데 13이에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자, 5, 12, 이거 뭐예요? 아, 거기서 바로 나온 거고, 기억 안 나면 계산하면 돼. 25랑 144 더하면 129잖아. 13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요 길이가 13, 요 길이가 5인 거 찾았어. 그럼 뭘 구하고 싶은 거야? D를 구하고 싶은 거고, 요 성질을 이용할 거지. A, B 대 A, C가 여기도 13 대 5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저 점 D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B하고 C의 B, C의 13 대 5 내분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내분점 공식입니다. 가볼게요. 뭐 아직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겠지만 써볼게요. M 더하기 N분의 대각선으로 곱할 거야. 13을 이쪽하고 곱해줍니다. 그럼 13 곱하기 5예요. 얼마야? 65. 그 다음 5는 이쪽하고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20. X만. 자, 이번에는 Y만 갑니다. 그럼 13 더하기 5분의 자, Y만 13 곱하기 2입니다. 29. X. Y만 5 곱하기 7이죠? 맞춰보시고. 따라서 D의 좌표는 18분의 45니까 2분의 5가 되나? 그 다음 여기는 18분의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좌표가 나서. 자, 뭔 느낌 하는지 알겠어? 네. 지금 우리는 내분점 공식을 배운 거예요. 내분점 공식을 배웠으니까 외워서 써야 돼. 그럼 그걸 쓰기 위해서는 비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공식 적용하는 거는 해보셔야 돼요. 내가 암만 앞에서 떠들고 내가 혼자 이렇게 해봐도 여러분들이 직접 안 해보면은 이거 잘 납득 안 될 거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테스트에도 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2번도 펴봅시다. 2번도 괜찮은 문제니까. 자, 1-7의 2번입니다. 자, 정삼각형 ABC. 정삼각형 ABC에 대하여 A 좌표는 2,2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G가 무게중심이 0,0이래요. 무게중심이 0,0일 때 BC의 중점 BC의 중점과 한 변의 길이를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문자로 쭉 쓰진 것만 보면은 잘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되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얘도 사실 대충 그려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리는 게 납득하기엔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일단 2,2가 여기 있죠? 2,2. 그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인데 요 원점 O가 무게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무게중심. 일단 볼까? 여기서 시간 줄 테니까. 자, 그럼 얘가 무게중심이야. 오케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혹시 짐작이 들어요? 삼각형, 정삼각형이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 납득됩니까? 물론 대충 그린 거이긴 하지만 근데 너무 대충 그리면 좀 그렇잖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그 무게중심의 성질 하나를 이용하죠. 어떻게 하는데 얘가 2대 1이더라. 그리고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얘랑 뭐 하는데 수직하게 요 밑변이 존재합니다. 정삼각형이니까 요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도록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BC의 중점 결론 여기를 구할 겁니다. 여기 M. 어떻게 구하는데? 2대 1을 활용하면 되겠지. 그럼 내분점 공식을 쓰면 되나? 되긴 해요. 하지만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이런 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분점 하면 공식이 아니라 내분점은 우리가 이미 알던 사실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왜 2,2지? 왜 0,0이죠? 얘 두 칸, 얘 한 칸 떨어져 있잖아. 그럼 M 얼마일 것 같아? 여기 두 칸 갔더니 2,2. 여기 그럼 반대편을 한 칸 가지. 1,1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풀어, 못 풀어.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훨씬 귀찮은 작업을 보여줄게요. 일단 M의 좌표를 씁니다. A, 몰라. 원래는 모르지. 근데 첫 번째로 뭘 따져야 돼? 이 5A가 Y는 X다. 이걸 따지시면은 여기가 A, A.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 N과 얘네들 둘을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을 했더니 뭐가 된다? 0,0이 된다. 이렇게 가요. 그럼 내분점 공식, 일단 이건 그냥 눈으로 봐. 지울 거예요, 어차피. 내분점 공식을 쓰지.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 자, 이렇게 했더니 얘가 뭐랑 같다? 0,0이랑 같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풀어야 해요. 근데 어차피 내분점이라는 게 똑같은 비율만큼 떨어지면 되잖아. 그럼 여기 두 칸 떨어지고 여기 한 칸 떨어진 거라며. 여기 두 칸 떨어졌을 때 2,2니까 여기 한 칸 떨어진 게 y, y이다. 그렇게 가도 된다. 괜찮아요? 네.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M 좌표 구했어요? 그래서 뭐 구하지? 한 변의 길이 구하지. 한 변의 길이를 알려면 어디를 알아야 돼? B나 C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쵸? 근데 B랑 C를 몰라도 구할 수 있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아는 게 뭐야? A 알고 M 알죠? 그럼 적어도 AM의 길이는 구할 수 있겠네? 자, AM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3. 루트 X 길이 빼면 X 길이 빼면 얼마야? 그거의 제곱 더하기 Y 길이 빼면 Y 제곱 루트 18입니다. 9 3루트인가? 자, 근데 이거는 AM이지 한 변이 아니야. 여기서 한 변을 어떻게 넘어가야 돼? 자, 지금 구한 게 뭐예요? AM의 길이가 이 정삼각형의 뭐야? 중선이 있게 길이긴 하지. 근데 정삼각형에서는요 중선이 또 다른 역할을 해요. 높이 역할. 높이. 그럼 정삼각형의 높이를 알 때 다른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나요? 밑변. 밑변 어떻게 구하죠? 네, 1대 2대 루트 3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반 자르면 뭐예요? 30도, 60도, 90도짜리지?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에 해당이 돼요. 그럼 얘는 몇에 해당되는 거야? 루트 3에 해당되는 거지? 네. 그럼 1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구할까? 나누면 돼요. 자, 그래서 CM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루트 3분의 3루트 2가 됩니다. 루트
따라서 한 변의 길이 얼마다? 2배 해주니까 루트 6이겠죠. 이렇게 알겠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질 거예요, 이 파트는. 그러니까 그냥 공식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건 쉬워. 오늘 테스트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공식 띡띡띡 집어넣어서 푸는 거. 한두 문제 빼고. 그리고 근데 저런 식으로 줄글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줄글로 된 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혹은 손으로 그려가지고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그걸 식으로 옮겨가는 스타일. 그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뭐 반복해서 숙달을 해야죠. 자, 쓰실 분들은 적어두시고. 이거 정석에 풀이는 다 있긴 해요. 근데 직접 쓰면서 또 이해하는 게 더 도움 되니까. 선생님 그러면 오늘은 시험 보고 오답 한 다음에 8시 반에 돌아가면 돼요. 그때 끝나면 똑같은 상황이죠? 그때 오답이랑 잘 끝났어. 그럼 가면 못 끝났으면 더 해야지. 그 차이입니다. 요 오른쪽 거는 좀 지울게요. 자, 1-8은 약간 계산 위주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다 보셨으면은 좌표에 대한 얘기까지 조금 할 겁니다. 정서는 20쪽에 있는 개념입니다. 자체 방정식. 이게 여기서는 조금 쉬운데 뒤로 넘어가서 직선과 원 쪽으로 넘어가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것까지 약간 축약해서 여기에 지금 써주긴 할게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뭔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의미만 한번 보시고 그런 것 같다 정도로만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할 거는 가벼워요. 근데 내용이 어려운데 풀이는 가벼워. 이상한 소리가 싶을 건데 봅시다. 내용은 조금 어려워요. 일단 자취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발자취 이런 말 있잖아. 누군가가 움직이고 남기는 흔적을 보통 의미해요. 여기서는 누가 움직이냐? 점이 움직입니다. 점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서 막 움직여. 그럼 얘가 어떤 자취를 남긴다고. 그 자취를 이어본 거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을 식이라고 불러요. 일단 요거는 그냥 의미가 어려워. 그냥 듣기만 해. 듣고 그냥 써놓기만 해. 나중에 뒤 과정할 때, 뒤에 반응할 때 다시 볼 거예요. 자, 문제에서 이제 보통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해. 그럼 구하고자 하는 점 자취를 나타내는 점이 있어요. 점을 x, y라고 잡습니다. 그럼 내가 의미를 잡는 거예요. x, y.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잡고 문제 풀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뒷과정 때문에 2번 과정, 3번 과정 나눠서 쓸게. 자, 2번. 그리고 그 구하는 점 이외에 움직이는 좌표가 있다면 없으면 상관없어요. 있으면 A, B라고 줄 거죠. 그리고 이 움직이는 좌표 A, B는요. 일단 들으세요. 뭐 어려운 얘기 맞고 납득 안 될 거야. 네, 들으세요.
자, 그럼 이 움직이는 좌표는 일반적으로 어디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줘요. 함수 위에 있거나 어디 방정식 위에 있다. 그럼 그 a, b를 대입을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 a와 b에 대한 식이 나와요. 또 a, b를 대입했으니까 당연히 a와 b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사실 여기까지 일단 같이 쓸게요. 대한 식이 나올 거고요. a, b를요 x, y와 관계식을 잡아줍니다. a, b와 이거 끝이 아니고 a, b와 x, y의 관계식을 구한다. 두 과정을 하나로 그냥 붙여서 쓴 거예요. 다시. 자, 문제에서 구하는 점이 얘를 구해라 해. 그럼 걔를 우선 x, y로 그냥 둡니다. 그리고 이 x, y 말고도 딱 고정되지 않은 점이 하나 보여요. 보통 얘를 우리가 동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움직이는 점이라고 해서. 그런 동점을 a, b라고 일단 둡니다. 걔를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면 a, b에 대한 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a, b와 x, y에 서로 관계를 줄 거거든요. 그걸로 관계식을 따로 잡아요. 그리고 마무리 3번. a와 b를 x와 y에 대하여 고칩니다. 고친다. 정리한다. 식을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입한다. 그럼 뭐가 생긴다? x와 y에 대한 식, 방정식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 거예요. 내가 구하고자 했던 x, y에 대한 식이 생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이 2번 과정이 생략이 될 거예요. 즉, 구하고자 하는 자취만 줄 거고 다른 점을 굳이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x, y 구하고 바로 그 식을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쉬워. 근데 이렇게 내가 써주는 이유는 뭐냐? 이게 뒤에 나오면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 지금은 일단 써두기만 하세요. 자, 필기노트 꺼내서 이 내용 그대로 써두시고요. 다 쓰신 다음에 바로 문항풀이에 적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야. 쓰면서도. 나중에 이제 직선이나 원으로 갔을 때 해당하는 문항이 나올 거고 그때 정확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더 단순하게 풀립니다. 자, 쓰시면 21쪽에 1-9 펼치시면 됩니다. 일단 써만 두세요. 이거는
당장 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해당하는 내용이 어떻게 쓰이냐? 이 2번만 딱 빼고 쓰시면 돼요. 2번 제외하고 1번, 3번 이후. 3번도 사실 이것도 없고 그냥 1번에서 바로 여기로 갑니다. 자, 무슨 소리냐 하면 1-9 한번 펴보세요. 자, 세점 A, B, C가 있대요. 세점 얘네들은 고정된 점이야. 이동하는 점이 아니야. 고정된 점이 있고 어떠한 점 P가 있어서 그 P라는 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C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의 2배랑 같아지는 점들이 있대. 그럼 그 점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걸 구해보래. 자취구야. 그럼 어떻게 하자고? 구하고자 하는 자취를 x, y로 잡자. 그럼 P를 x, y로 잡아. 그리고 그 외에 움직인 점이 있나? 없어요. 나머지 다 고정된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는 거야, 문제. 2번 없죠?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x, y에 대한 방정식을 쓰는 건데. 뭘로? 이거 만족한 다음에. 그게 답니다. 해볼게요. 자, P, A 아시죠? 바로 쓰시면 됩니다. x 더하기 1의 제곱, x끼리 뺀 거예요. y끼리 빼면 y제곱, ap제곱 쓴 거고. 자, bp제곱은요? x끼리 빼면은 x-2의 제곱, y끼리 빼면은 y 플러스 3의 제곱이죠? 자, 지금 bp제곱 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 곱하기 cp제곱이죠? 그럼 cp제곱은요? x끼리 빼면은 x-5의 제곱, y끼리 빼면은 y-3의 제곱. 형태 납득되나요? 그냥 x, y 잡고요. 식 있으니까 식에 대입해서 식을 쓴 거예요. 그럼 일단 전개해볼까?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거는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냥 전개하고 풀이할 거니까. 일단 저만 쓸게요. 예.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에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자, 그러면은 x제곱 하나, 둘, 여기도 둘, y제곱 하나, 둘, 여기도 둘 날리고 남은 거만 다시 한번 해줄게요. 2x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6y에 1, 4, 9니까 14. 마이너스 10에 2배니까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12y에 34 2배니까 68. 그쵸?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이거든요. 보통 방정식은 는 0으로 끝나는 게 그냥 보기가 좋아. 그래서 한쪽으로 다 넘기시다. 20x 넘어가니까 18x고요. 넘어가니까 18y. 마이너스 68이니까 마이너스 54. 는 0. 그럼 는 0 있으니까 약분해도 되죠? 그럼 18로 다 약분이 되네. 그럼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인가? 나왔죠? 자, 그럼 일단 답은 저건데 무슨 의미인지까지만 소개하고 정리를 할까 해요. 2번은 그냥 뭐 똑같으니까 굳이 연구가 안 하고. 자, 무슨 의미냐면 고정된 세 점이 있고요. 어떤 몰라 뭔 점인지 모르겠지만 한 점이 있어. 근데 그 점으로부터 A라는 점까지 거리, B라는 점까지 거리, C라는 점까지 거리를 각각 구한 다음에 이 공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한번 파악을 해본 거야. 근데 그러한 점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어떤 자체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이어본 건 식이 이거야. 근데 이 식을 아나? 알죠? 이거 뭐예요? 직선이에요, 직선. 이 직선 위의 점들은요, 전부 다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애들인 거야. 실제로 그려가지고 하나 점 찍고 다 해보면 이 식이 만족될 거야. 근데 육안으로 사실 파악하기 힘들죠. 그래서 식으로 냅다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했다. 뒤에 가면은 이러한 자취가
조금 더 복잡해져서 나올 거야. 그럼 그때는 이 방식을 사용할 거니까 이거 앞에 잘 적어놓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재활용 할 거니까 잘 써주세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할 것 같고요. 일단 숙제는 유제하고 RPM에서 나갈 겁니다. 그거는 다 내진 않을 거다 보니까 내가 좀 찝어서 이렇게 낼 거거든요. 학원 친구에다가 일단 올려줄 테니까 그걸로 최대한 확인하시고, 유제를 내가 좀 골라서 적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다 된 대로 숙제는 그렇게 확인하시고, 오늘 올라가서 6층에서 테스트 볼 때는 딱 오늘 배운 공식 위주 접목시키는 게 위주입니다. 한 2문제 정도만 조금 따라놓고 그 외에는 무난해야 할 거예요. 뭐 안 할 수도 있고 처음 배운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않고 하시고 영상 링크